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플러스 나로 빅이다. 행복한 응접실 김사은입니다에서는 시민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대중 참여형 방송 퍼블릭 액세스를 펼치고 있습니다. 수동적인 시청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생산자로 변신하는 퍼블릭 액세스 나도 PD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인데요. 이 50 플러스 나도 PD다는 50 플러스 이상으로 구성된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우리 주변의 훈훈하고 아기자기한 이야기들을 모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스튜디오에 두 분의 50 플러스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께서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좀 자기소개 좀 직접 부탁드려 볼까요?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 50 플러스 라디오 샤랄라 팀의 이다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시 평생학습 50 플러스 라디오 샤랄라 팀의 박진홍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우리 박진홍 선생님은 지금 두 번째 예, 오셨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번 다녀가신 것 같아요. 너무 친숙해서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은 그 시니어가 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네? 일하는 시니어들의 아름다운 청춘 이야기를 전하려 합니다. 요즘 뭐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둘러싸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죠. 그 만 65세 무임승차는 1981년에 제정된 그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 기준을 준용한 것인데요. 네. 저희가 일컫는 시니어는 만 60세 이상부터를 말합니다. 아, 시니어라고 하니까 나이 기준이 좀 생각보다 젊네요. 네네네. 네. 네,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노년층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그 지원하는 시니어 일자리 사업이 네. 만 60세 이상부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60세에 다가오는데 네. 좀 알바 좀 하려고 그랬더니 젊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40대 같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도 보면 네. 고속 버스터미널에서 우리 그 키오스크 네. 사용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네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네. 도서관 등에 가면 그 안내를 해준다든지 네. 바리스타로 혹은 판매원으로 일한다거나 하는 그 시니어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들 대부분 시니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아, 뭐 참 종류가 다양하네요. 네네. 저는 이제 그 거리에서 이렇게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이렇게 좀 공공미화 하시는 분들이나 또 주유소에서 좀 가끔 배웠던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뭐 말씀 들으니까 정말 일자리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분들을 공익형 또는 공공경이라 불리는 일자리에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이 밖에도 사회 서비스형과 시장형 등의 다양한 시니어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역의 시니어 클럽이나 복지관 또 노인 일자리 센터 등에서 시니어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에 180여 개의 시니어 클럽이 있어요. 네. 그리고 전라북도에만 15개의 시니어 클럽이 있는데요. 네. 오늘은 전주 시니어 클럽에서 일자리 사업을 담당하시는 황세리 팀장님으로부터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르신들 시니어 일자리라고 하면 어르신들한테 이제 일자리를 제공해 드림으로써 이제 집에서 계실 때 좀 우울하거나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사회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카페 쪽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여자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남자 어르신들이 카페 바리스타 자격증을 많이 공부를 해서 오세요. 근데 그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이번에 남자 어르신들만 만든 카페가 이번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남자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리스타 공부를 해서 이 일로도 다른 일을 이렇게 일자리를 할 수 있다고 참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고 하셨을 때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자, 50 플러스 나도 PD단은 우리 라디오 커뮤니티 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취재하고 구성하고 또 이렇게 편집도 해서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말씀 들으신 중에 우리 황세리 팀장의 인터뷰 내용이 살짝 좀 끊겼습니다. 그래도 직접 취재해 오신 내용이기 때문에 다 전달해 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황세리 팀장이 얘기를 들었는데 이 중에 이제 남자 바리스타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상당히 호감이 갑니다. 네, 시니어들이 일을 하면서 건강을 찾고 활력을 얻어서 행복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하는 데서 네, 그런 그 구성원으로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니어들 중에서는 이를 통해서 그동안 해보고 싶었던 일이나 또 해야만 했던 일에 도전해 볼 것도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시니어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시니어들은 일을 하니까 노년의 삶이 정말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주 국립박물관 1층에 자리한 카페 발효교태에서 바리스타 일을 하면서요. 네. 박물관 그 상품관에서 판매 관리를 하고 있는 시니어 박종민님을 만나봤어요. 건강 때문에 시작한 일이 건강은 물론이고 생활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에 대해서 환한 미소로 말씀을 해주시더군요.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건강검진을 하게 됐는데 좀 결과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치료 때문에 좀 그 치료하는 과정이 좀 우울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던 차에 딸의 그 권유로 이 시니어 일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 시니어 일자리를 통해서 제 삶의 변화를 갖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변화되었다고 하면 그 어두운 생각보다는 밝은 마음, 밝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보람이라고 하면 제가 항상 가정에서나 일을 하면서 항상 웃을 수 있다는 것. 박종민님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난 시니어들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매우 만족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서 일자리가 자신들을 원할 때까지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아까 우리 박종민 시니어도 웃을 수 있다. 네, 그런 점을 많이 강조하셨는데 한 번 더 박종민 시니어의 말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장점이라고 하면 그 여유 있는 서비스를 마음의 여유가 있는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점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이 시간도 적당하고 업무 강도도 그리 높지 않아서 만족합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급여도 따라서 많지는 않지만 노후를 위해서 조금은 저축도 하고요. 또 친구들도 만나고 일부는 또 생활의 보탬도 되겠죠. 원동력이라고 하면 동료들과의 만남, 즐거운 만남도 있고요. 또 매일매일 그 새로운 고객들하고의 만남, 그런 데서 오는 행복감, 그런 즐거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종미 시니어가 참 말씀을 정확하게 요점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 국립박물관이 너무 환경도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많은 유물과 만날 수 있다는 점도 참 장점일 것 같은데 우리 박종미 시니어님의 말을 들어봤고요. 자, 우리 박진홍님께서는 어떤 분을 만나셨을까요? 예. 또 제가 만난 또 한 분의 시니어는 네. 와, 이미지가 보기에 딱 만났을 때는 노랑머리에 이런 컨셉에서 네. 뭐 패션 쪽에 일을 하셨나 했더니 노랑머리요. 네, 멋지신 분이네요. 농촌진흥청 유전자연구센터에서 일을 하셨다는 그런 이력을 갖고 계셨어요. 네. 이분은 김미현 님인데 네. 그 젊은 시절에 했던 일들을 다 하면서 다시 젊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시고요. 네. 매우 행복하다고 말하고 계셨어요. 네. 김미연 시니어는 그 전주 시니어 클럽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서류나 파일 정리 등 이런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요. 네. 말을 하자면 그 사회 서비스형, 테스형 말고 공공 행정 업무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그
이 참여하고 계시는 김미연 시니어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제가 귀농이라면 귀농인데 저희 신랑 고향이 전주니까 우리 신랑 퇴직하고 나고 저도 이쪽으로 직장에 이사 오면서 이제 전주라는 곳을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여기 친구도 아무도 없어요. 다 이제 수원에 다 있거든요. 근데 퇴직하고 나니까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그 집에 이제 텃밭 정도? 동네도 다 어르신들만 있지 저는 젊은 층에 들어가요. 물론 먼저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다시 원하고 됐는데 저는 그렇게 하루 종일 이제 그런 거는 좀 덜 하고 싶어서 일부러 인터넷을 봤어요. 방송에서도 보고 시니어 클럽이라는 데를. 그래갖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게 됐죠. 깜짝 놀랐어요. 접수하는데 저 계단 밑에까지 줄 서 있어요. 제가 지금 시니어 업무 지원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직원, 제 담당하시는 직원들, 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의 서류, 뭐 파일 정리, 뭐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예전부터 했던 일이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다들 너무 빨리 하신다고 천천히 해도 되는데 근데 일이라는 게 손에 이렇게 약간 잊었던 일을 갖다가 새롭게 하는 기쁨 있잖아요. 다시 제가 젊어지는 느낌. 그 시절에 했던 일들을. 그래서 아주 행복하고 좋죠. 와, 아주 행복하고 좋지요. 이 말이 참 듣기가 좋습니다. 이게 사실 이 퇴직을 하고 나면 할 일이 없다는 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일 텐데 그래도 우리 김미연 시니어께서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접근하시고 확인하셔가지고 본인의 일을 찾아 나선 그런 케이스 같아요. 네네. 김미연님은 그 일하는 것을 가족은 물론이고 동네 어르신들도 매우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누가 좋아하든 안 하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십니다. 네. 이 일을 통해서 소득이 생기니 목표도 생겼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급여는 거의 그냥 몇 달 모아지면 적금으로 단기간 해서 저희 집에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러지 태양광 그거 제 이름으로 딱 해놓고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가 우리 시댁을 갖다가 제가 리모델링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올해는 그거를 하나 해서 식물원처럼 정원에 만드는 게 올해 제 목표예요. 와, 이 목표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정말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뭔가 참 힘이 되고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일하는 시니어들은 이렇게 이제 일 또 활동을 통해서 건강하고 슬기로운 노후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일단 목소리가 너무 건강하세요. 다들. 네. 또 사람을 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을 가꾸게 되고 아끼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스스로 성장하는 느낌을 받기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그 다른 시니어들도 자신들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해 더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전주 시니어클럽 일자리 담당 선생님도요. 시니어 일자리가 어르신들께 건강하고 활기 있는 유익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말하면서요. 어르신들의 일을 통한 사회 참여가 사회 공동체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더 많은 시니어들이 일자리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권하셨습니다. 네, 먼저 김미연 시니어의 그 슬기로운 노후 생활에 대한 조언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슬기롭다는 그 자체가 자기 관리잖아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노후 생활을 행복하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보내려면 자기 자신이 기초연금 받거나 이렇게 경제력이 조금 있어야 슬기로운데도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게 되는데 지금 시니어라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오시는 분들은 그 맛을 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올해 내년 계속 노인 인구는 더 많아질 거고 거기를 대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또 활동이라든지 홍보도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시니어들이 김미연 시니어의 얘기를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그 황세리 팀장이 어르신들에게 또 바라는 바도 담아오셨다 그래서 전해드립니다. 저는 우리 어르신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해서 내가 이제 일자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면서 우울감이 생기시면 그냥 바로 전주 시니어 클럽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많은 일자리들이 있고 사회 경험으로 해서 이거를 토대로 저희 일자리로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바깥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나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는 그런 또 용기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한다는 것, 이거 뭔가 지속적으로 경대 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립심과 자존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죠. 시니어들이 그동안 쌓은 사회적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다양한 일자리가 마련되어서 시니어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참 오늘 중요한 그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얘기를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50+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사실 시니어는 우리의 바로 미래예요. 네. 머지않은 미래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두 분 방송하신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네네. 아직은 젊은 나이라고 해서 조금 즐겁기도 하면서 조금 더 좀 생활을 좀 더 즐겁고 활기차게 영위하면서 이제 시니어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저도 어떤 분야인가에 참여를 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조금 더 즐겁고 뭔가 보람되게 그런 삶을 살고자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우리 이담희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 시니어 일자리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전해주고 싶은 욕심에 많이 떨렸어요. 그래서 사실 청심환을 먹어야 되나 고민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너무 잘 하셨습니다. PD님 덕분입니다. 지금 오늘 첫 방송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너무 침착하게 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PD님께서는 네. 노인의 삶의 고통이 어떤 건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좀 많이 생각하죠. 사실 그런 내용을 방송으로 담아내고 싶은 게 저의 또 책임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홀로 계시는 분들, 또 어려움에 처하신 약자들, 모든 분들이 다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같이 함께 해야 되는 이웃이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어르신들은 그 무엇보다도 고독하고 또 외로움, 경제적인 빈곤,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것, 질병들과의 전쟁 같은 삶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하소연들 하고 계세요. 우리나라 초고령화가 점차 빨라짐에 따라서 2025년이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에 달하는 초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네, 시니어 일자리가 덕분에 즐거운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외로 고립되고 힘든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실버 산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심과 동시에 더불어 노인들의 고통을 들여다보고 덜어주는 가정과 사회의 관심 또한 더욱 절실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점을 또 이렇게 마무리해서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요, 신중년 열정 프로젝트 50+ 나도 PD다. 라디오 커뮤니티 2기 샤프한 라디오 라이프 플러스 이다민 박진홍님과 함께 시니어 클럽에 대한 얘기 또 시니어의 삶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방송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다민 박진홍님과 함께했습니다. 50+ 라디오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전주시 평생학습관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경로를 안내해 드립니다. 연락처는 063-281-5267번입니다.